홍콩을 진출하실 때 크게 형태별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법인 형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법인 형태는 홍콩 내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입니다. 로컬 현지 법인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비법인 형태는 해외에 있는 법인을 홍콩에 설립하시는 게 아니고 홍콩에 등록하시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콩 정부 입장에서 법인 형태는 그 홍콩 로컬 법인이고요. 비법인 형태는 해외 법인을 홍콩에 등록하신 형태로 보시면 되시는데, 법인 형태는 이제 크게 개인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로 나눠지고요. 유한회사는 공개 유한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로 나눠집니다. 자,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내에서 갖고 있는 그 개인회사 형태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어떤 그 무한 책임인 단점이 있지만은 그 세율이 약간 낮으시고요. 합자회사는 개인회사가 2인 이상이 같이 합자로 설립한 무한 책임 회사입니다. 그 세 번째 말씀드린 그 유한회사가 전체 고객사분들의 거의 99%가 이제 이 형태로 진출하고 계시는데요. 유한회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개 유한회사는 상장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회사를 공개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공개 유한회사는 홍콩 내 상장 목적, IPO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거의 99% 고객사가 그 유한회사 중에서도 비공개 유한회사, Private Liability Limited Company를 많이 이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비법인 형태로는 지사와 연락사무소가 있고요. 뭐 지사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매출이 발생 가능한 구조로 갖고 운영하시는 법인 지점 형태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는 매출 발생은 불가능하시고 어떤 영업 대행이나 그다음에 AS나 그 본사를 대신해서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뭐 우리가 해외 지사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밀하게 들어가시면은 이 법인 형태, 비법인 형태 두 가지 나눠지고요. 법인 형태도 개인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 비법인 형태도 지사, 연락사무소 이렇게 크게 5가지 구조로 나눠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공개 유한회사가 99% 정도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법인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비법인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는 이제 내부 결정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지사와 비공개 유한회사 중에 이제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매출 발생이 되셔야 되니까. 근데 비법인 형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좀 자본 거래가 많으신 업종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뭐 은행이라든지 그 건설사라든지 본지사 간의 어떤 자유로운 자본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사 형태가 좀 많으시고요. 근데 일반적인 형태로 지사를 나오진 않으세요. 대부분 그 유한회사 나오시는데, 가끔씩 그 한국의 어떤 그 뭐 크레딧이나 은행 쪽의 여신 문제 때문에 매출의 발생 부분은 다 이제 홍콩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 조직을 한국에서 가져가셔야 되지만은 한국 내에서 매출 합산이 필요하신 고객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자본 거래가 없다 하더라도 지사 형태로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 굳이 지사로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 법인 형태들도 연결 구조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 유한회사로 오시는 게 특정 업종이 아닌 이상 좀 유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 형태, 비법인 형태 간단히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개인회사의 장점은 일단은 그 세율이 좀 적습니다. 법인보다 1.5%가 낮고요. 그리고 비공개 유한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그 회계 감사 업무가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개인회사는 그냥 곧바로 이제 결산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세무 보고하는 구조기 때문에 법인세가 약간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계 신고가 약간 간편한 편은 있는데, 제일 큰 단점 두 가지는 뭐냐면은 회사명에 리미티드를 쓸 수 없다 보니까 좀 회사의 어떤 소규모 형태로 좀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사는 어떤 채무 부분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무한 책임이세요. 그 오너분이 개인 재산까지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이 한 $6만 6만 불 이하로 쓸 수 있는 어떤 스토어나 그냥 소규모 형태로 많이 쓰시는 거고요. 물론 6만 불이 넘더라도 개인회사로 운영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없으시는데,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개인회사는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으신 형태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개인회사가 홍콩의 아이디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분들은 지금 신청이 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분들은 비공개 유한회사, 일반 법인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비법인 형태 지사와 연락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발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사, 그다음에 매출 발생이 필요 없는 최소한의 단위는 연락사무소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그 어떤 마켓 리서치가 필요하시고 시장 조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사무소로 먼저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이제 결정이 되시면은 법인이나 이제 그 지사로 오픈을 하시는데 연락사무소, 지사, 비공개 유한회사 모두 전환 제도는 없습니다. 만약에 연락사무소를 세우신 다음에 법인 어떤 목적이 발생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연락사무소를 폐쇄를 하시고 공개회사를 실질적으로 여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조사가 완료되신 분들한테는 그 연락사무소를 통한 어떤 법인 오픈보다는 바로 이제 법인 오픈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홍콩 법인과 홍콩 지사의 어떤 설립 절차는 저희가 후반부에 좀 다시 자세하게 이제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 화면에서는 비교 형태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법인과 홍콩 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은 그 홍콩에다가 설립을 하시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지사는 등록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자, 회사명은 홍콩 법인은 원하시는 회사명대로 장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후반부에 리미티드라는 그 단어는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하신 대로 장명이 불가능하시고요. 그 한국 본사 아니면 해외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으로만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 법인의 설립 요건은 등기사를 선임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한 분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도 한 명 이상 그 발개인이 참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본금도 원하시는 자본금 금액을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사는 본사의 이사진이 그대로 따라오셔야 되고요. 임의로 어떤 그 선정이 불가능하십니다. 정관도 본사의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홍콩 기업등록국에 최종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그 설립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설립 소요 시간은 홍콩 법인은 개인 주주로 참여하시면은 2시간 내에 법인 등기가 완료가 되고요. 만약에 법인 주주가 100% 참여를 하시는 자회사 설립하실 경우에는 한 6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일정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홍콩 지사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최소 한 2주에서 많게 걸릴 경우에는 한 4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 그 양을 말씀드리면은 이래서 홍콩 법인이 한 100이라고 하면은 홍콩 지사는 한 500 정도의 어떤 그 5배 정도 많은 서류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홍콩 기업등록국 직원이 추가 서류 요청이 있는데 뭐 진짜 물같이 흐르면은 2주 만에도 가능하고요. 근데 보통 한 3주 정도 보시는 게 조금 안전하십니다. 홍콩 법인의 모기업 책임은 그 개인 주주나 그다음에 법인 주주에서 출자한 자본금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이고요. 홍콩 지사는 그 한국 본사에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채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손쉽게 어떤 책임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유리하시고요. 지사는 연대 책임으로 100%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영업이익 배분은 홍콩 법인은 어떤 그 세무신고가 끝나고 나면은 배당 지급을 통해서 한국 본사로 아니면 개인 주주분들한테 이익을 기속을 시키고요. 홍콩 지사는 그 세무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이익 발생된 부분은 한국 지사로 이익 기속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콩 지사가 좀 편하세요. 어떤 자유로운 자본 거래, 그 다음에 이익금에 대해서 본사와 지사 간의 어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쓰시려고 하시면은 홍콩 지사가 좀 유리하십니다. 설립 자본금은 홍콩 법인은 주주당 1 홍콩 달러고요.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홍콩 지사는 자본금 설정은 본사의 자본금 계정을 같이 쓰기 때문에 별도의 자본금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자, 홍콩 지사와 홍콩 법인이 설립상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 운영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지사도 법인도 동일하게 대정보보고상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셔야 되고요. 그 홍콩 지사도 법인세는 16.5%의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 두 구간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세 순이익이 홍콩 달러 200만 불까지는 원화로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3억 정도까지는 8.25%, 기존 법인세율 16.5%에 50% 정도만 과세가 되고요. 200만 1불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16.5%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아시아에서는 최저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홍콩에서 많은 이제 그 절세 효과를 보고 계시고 저희 고객사들 거의 수백 군데들도 지금 법인세 면제 신청을 다 승인 받으셔가지고 이제 법인세 면제 신청은
그 매년 세무신고시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비과세 면제 법인으로 승인받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세무신고 하실 때마다 이제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절세권은 상당히 많이 보고 계십니다. 홍콩에서. 그 많은 분들이 요새 좀 그 홍콩, 싱가포르 많이 비교를 요청을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싱가포르보다는 확실히 이제 우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세 면제 제도는 없고요. 그 감세 제도는 있는데 그것도 한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만 감세가 되기 때문에 그 홍콩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유익한 정보를 좀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양질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